안녕하세요. 변호석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근로계약서는 다 아시다시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를 저희가 근로계약서라고 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근로기준법하고 기간제법에서 각각 명시사항, 서면으로 교부할 사항, 서면으로 명시할 사항 등 각각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든 이 근로기준법은 따라야 되는 거고요. 일단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이 부분을 어떤 건 명시사항, 또 어떤 건 서면 교부사항이라고 제가 옆에다가 구분을 해놨어요. 서면으로 교부해야 된다는 건 반드시 문서로 작성을 해서 그거를 근로자한테 줘야 된다는 게 서면 교부고요. 그냥 명시라고만 되어 있는 건 반드시 서면은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교부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정확하게 하면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이나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도 명시사항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교부해야 될 사항과 명시사항을 구분하는 건 법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명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명시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까지는 이게 서면 교부사항이 아닌 것까지도 포함해서 다 현재 교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 번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구분해봤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는 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교부를 하게끔 돼 있죠. 아마 대부분 하고 계실 거고요. 교부했고 또 교부를 했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의 문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교부받았으면 확인합니다라고 해서 사인을 더 받는 경우도 최근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사항을 다 하고 그러면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랑 기숙사규칙은 명시사항인데 이거는 취업규칙을 게시해놨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규칙을 제시하면 그로 인해서 명시의 의무가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저희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을 다 나열하지는 않죠. 그래서 요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까지 이 부분은 명시사항과 서면 교부사항을 알고는 계시되 크게 구분하지 말고 다 포함해서 작성해서 교부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기간제법에 따른 서면 명시사항. 여기에는 교부 의무는 안 돼 있어요. 기간제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이 기간제법까지도 추가로 적용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건 사실은 크게 없는데 이 근로계약 기간 이거는 사실은 근로기준법상의 정규직 근로자한테도 다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랑 매칭이 되는 거고 임금 관련된 거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이 부분은 사실 근로기준법과 거의 같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가 돼야 된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그거를 다 구체로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특별하게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간제법을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금은 형사벌이고 과태료는 행정벌이죠. 그럼 기간제 근로자한테 이런 내용을 명시를 안 하고 교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기간제법 처벌도 받을 수도 있고 교부 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런 명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유의사항이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은 임금이 연봉단위냐 월급제냐 임금의 항목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느냐 임금의 산정은 매월 월 단위로 해서 언제 지급하느냐 이걸 통장으로 지급하느냐 뭘 직접 지급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임금의 항목들 그래서 연봉 2,400 월급여 200 끝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안에 기본급이 얼마인지 시대가 얼마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 개별 항목별로 다
명시가 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점이고요. 월급이 200이다. 근데 사실은 지급할 땐 기본급 190과 10대 10만 원으로 지급을 한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그게 없다. 위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금의 구성 항목별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건 법률적인 정의는 그냥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법정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한 주 4시간 내죠.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건 일일 8시간이나 한 주 4시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건 현실적으로 근무일, 출근, 퇴근 시간, 휴게 시간을 명시하면 거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자연적으로 나와주는 거죠. 그 다음은 휴일. 휴일은 일단 주일은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된다고, 저희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 주일은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되니까 이 주일은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약정휴일, 3일절이든 광복절이든 창립기념일이든 이런 약정휴일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거 근로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연차유급휴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쫙 나열하는 건 사실은 근로계약서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차휴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명시를 했다라고 해서 가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의 장소, 종사할 업무, 이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대부분의 양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적한이 비어있다. 그러면 저것도 위반입니다. 저것도 위반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반드시 채워주셔야 되는데 또 취업의 장소, 특히 업무를 너무 구체적으로 업무를 명시를 해버리면 이게 또 변경될 때도 교부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구체적으로 팀 단위까지 무슨 회계팀, 인사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해버리면 회계팀에서 인사팀으로 인사발령이 나면 근로계약서 다시 변경해서 교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명시를 하되 좀 크게 사무직, 생산직, 영업직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명시하셔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계약서가 1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규직이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명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명확하게 기간제법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인지 부당해고인지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설명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또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제대로 하려면 나머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내용도 아셔야 되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